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북을 찾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전을 밝힙니다. 내부 개발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사했습니다. 착공까지 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입니다. 전주시가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막기 위해 민관 공동대응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 일부 지역에는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전북에 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비전을 밝히기 위해서인데요. 네, 야당이 개발 지연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새만금 정상 추진에 대한 의지 표명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세 번째로 오늘 전북을 찾습니다. 새만금을 활용해 2030년까지 풍력과 태양광의 발전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의 청사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4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에 산업연구와 국제협력 용지가 포함돼 내부 개발이 지연된다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 새만금 비전이 태양광 메카로 바뀐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네, 그건 아닙니다. 예?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선 사업 예정지가 새만금 전체 면적의 10%도 안 되고 공항 소음으로 개발이 늦어지는 곳임을 강조했습니다. 공항의 그 비행기의 비행 경로에 들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도 제한 또는 소음 제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발전 수익으로 현재 30%대에 머물고 있는 용지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발전 기간이 20년으로 정해져 이후에는 다시 새만금을 예정대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도 설명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새만금 개발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어떻게 강조할지 1년 5개월 만에 전북을 찾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민주평화당이 대통령 전북 방문에 맞춰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엽니다. 평화당은 대통령의 전북 방문을 환영하며 현안 관련 답변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군산시청에서 최고위원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당은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으로 새만금 개발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 최대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추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김한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그간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전까지 공항을 완공해야 한다는 전라북도의 요구에는 형평성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지난 2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공공사업에 한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처음 언급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의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공공 프로젝트를 연내 선정해서 예타 면제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딱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의 소관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가능성까지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각 지역별로 그런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것.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반영을 위해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안호영 의원 질문에는 답변이 좀 더 명료했습니다. 사업 부지나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와야 그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걸 좀 빠르게 좀 진행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제 관건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5억 원 본 예산 반영 등 예산 확보 여부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 활용 방안이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조배숙 의원은 어제 국정감사에서 카오카잼 사장을 상대로 군산공장 활용 방안을 물었지만 현재 재개발이나 이전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대상이나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카오카잼 사장은 철수 계획이 없고 고용 승계도 약속하는 등 법인 분리 논란에도 원칙적인 해명만 내놨습니다. 도심에 폐기물 소각장이 건설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주시가 공동 대응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과는 의견을 좁히지 못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민관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팔북동 고형 폐기물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동 대응단을 구성합니다. 폐소 과정에서 전주시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에 주민과 환경단체, 민간 추천 변호사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주민들과 논의하여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민 설명회 개최와 대정부 결의문 채택까지 무려 9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심 선고를 앞두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동대응을 위한 시와의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은 전주시 책임이 크다며 허가에 대한 사과와 해명을 내놓기 전까지는 공동대응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최초에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전주 시민들께 사과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요게 대책안을 주면은 그때 저희가 이제 이번 공동대응이 반쪽짜리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급한 대책에 앞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사립유치원 폐원 움직임에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최근 일부 유치원들에서 폐원 절차를 진행 중인데 학부모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사립유치원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폐원 계획을 알렸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도내 3곳의 유치원 외에 추가로 폐원을 하겠다는 유치원이 생긴 겁니다. 그게 고민이 좀 많이 되긴 하죠. 지금 그냥 알아보고만 있어요. 다른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폐원 단계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유치원도.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알린 유치원은 현재 전북에서만 4곳.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학부모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폐원 결정이 한꺼번에 몰리자 최근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교육에 일념으로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 앞에 쓰기도 부끄러운 존재들로 다 만들었는데 나라에서 무슨 말로 교육을 하겠어요. 하지만 원장이 정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유치원 문을 닫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폐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학부모 동의와 아이들의 전원 절차를 모두 마쳐야만 폐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것이 충족이 될 때만 인가를 해주기 때문에 학부모한테 안내했다고 해서 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폐원에 나서는 유치원은 앞으로 더 늘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가 아이들에게 전가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제99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닷새간의 열전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습니다. 폐막식은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으며 경기도가 우승을, 충북이 준우승을 차지했고 전북은 금메달 44개 등 모두 142개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장애인체전은 전국에서 5,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26개 종목에서 경쟁을 벌였습니다. 전북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김동원 후보가 1순위 후보자로 당선됐습니다. 1차에서는 3위로 턱걸이했지만 막판 대역전극을 펼친 가운데 대학 적폐청산을 내세운 후보여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북대학교 총장 후보자 선거는 3차까지 가는 접전이었습니다. 이남호 전임 총장은 1차와 2차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지만 최종 투표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최종 결선 투표에서 1위 득표자는 김동원 후보, 2위 득표자는 이남호 후보자로 확정되었습니다. 1순위 후보자로 당선된 김동원 후보는 3차 투표에서 대학 직원을 제외하고는 득표수에서 모두 앞서
56%의 득표율로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김동원 후보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산학협력단장과 공대학장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대학 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나누겠다는 분권을 강조했고 대학 적폐 청산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표심을 파고들었습니다. 대학에 많은 적폐들이 누적됐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용기를 항상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동원 후보의 당선으로 대학 본부의 슬림화 등 구조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임 교수 채용 권한의 확고와 이양, 조교의 정년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전북대학교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는 선거 결과를 다음 달 14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하고 임용 제청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수요가 급증하는 요양보호원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장기 요양보호 수급자는 2만 7천여 명에 건강보험 부담금은 2,200여 원으로 4년 만에 부담금이 47.4%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도내 139개 요양보호원이 급여 부당 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감시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 임대주택을 특정인들이 과하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이영호 의원은 도내 주택 임대사업자 5,092명이 임대주택 2만 1,000여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위 10명이 전체 주택의 8%인 1,700여 채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전주에서는 한 사람이 424채, 순창에서는 317채를 가져 임대시장 왜곡은 물론 재산 증여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산시가 일본과 대만에서 인기가 높은 소형 양배추 수출 단지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박찬익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소형 양배추 수출 단지를 대폭 확대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4.4헥타르인 양배추 재배 면적을 내년에 40헥타르로 5배 이상 늘려 연간 2,400톤의 양배추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소형 양배추는 일본과 대만에서 인기가 높아 수출 주문이 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 생산되는 소형 양배추는 일반 양배추 무게의 3분의 1 정도인 1kg 내외로 식감이 부드럽고 아삭하면서 당도가 높아서 생식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완주군이 혁신도시의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이서면 한국전기안전공사 앞에 신축된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은 기존보다 넓은 공간에 냉난방 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혁신도시 간이 정류장은 서울과 인천 등 7개 노선의 시외버스가 34차례 경유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당시 백이 종군하던 길을 걸어보는 행사가 다음 달 3일 남원에서 열립니다. 남원의 백이 종군길은 오수 금암교에서 뒷밤째 200초등학교, 웅봉초등학교를 지나 앞밤째에 이르는 53.1km 구간으로 체험 행사는 뒷밤째에서 용성초등학교까지 총 8km에서 진행됩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역사 유적지를 걸으며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배우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입니다. 무주군이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플랫폼 평생학습 도시 무주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무주군은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전북을 방문해 지역 금융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지역 재투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전북은행에서 전국 6개 지방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은행의 지역 재투자 현황을 공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은행 스스로 지역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서민 금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심공원 내 CCTV나 비상벨과 같은 범죄 예방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민경욱 의원에 따르면 도내 도시공원 693곳 가운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45%인 316곳,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65%인 457곳으로 범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시립합창단이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기획연주회를 갖습니다. 익산 꿈과 희망의 오케스트라가 오늘 예술의 전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갖습니다. 장수군은 내일 한누리 전당에서 살풀이춤 등 산골 국악 한마당 공연을 선보입니다. 전북 발레 시어터가 오늘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발레로 풀어낸 정읍사 작품을 선보입니다. 장인과 큐레이터가 함께 손잡고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가 전북대학교 예술진흥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 트렌드를 공유하는 국제 식품 컨퍼런스와 식품 한마당 축제가 오늘과 내일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열립니다. 여성 창업 붐을 위한 창업 페스티벌이 오늘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펼쳐집니다.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가 오늘부터 나흘간 도청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요리하는 한의사 신동진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전주 국악방송이 개국 7주년을 맞아 오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10월 30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때이른 추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고 빗방울이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13도, 임실 12도, 동북권은 무주 11도, 진안 10도, 서해안권은 군산 13도, 김제 12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